네, 한 주 시작인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현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 무역 협상에 대한 극적인 타결은 없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요, 무역 협상이 올해 연말쯤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 이런 와중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10일에는 0.29% 상승하며 2,108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22%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문가들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슈들, 앞으로 그래도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까, 수주 안에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주요 국가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여기다 금요일 미국 자동차 관세 소식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연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2,080선에서 2,180선을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협상을 기대하면서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3대 지수 상승폭 크지는 않았고요. 0.4%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향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을 됐고요. 또 혹시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함께,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 성장률에 최대 0.4% 충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상승폭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8%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100선 무너진 2,090선에서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3% 낙폭 시현하며 720선에서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양장시장에서 강한데요.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1,759억 원이라는 강한 매수세를 시현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28억 원, 1,279억 원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35억 원 매수세 시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11억 원, 또 222억 원 동반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고요. 개인이 2,036계약, 외국인이 667계약 동반 매도세 시현하고, 기관이 홀로 2,828계약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현재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먼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남성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600원 오른 2,600원의 현재가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유니온이 다음으로 20%대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네요. 주당 815원, 830원 상승하면서 5,06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상교육 살펴보겠습니다. 1,170원 올랐고요. 13%대 초반에 강세 시현하고 있네요. 9,8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우선주를 비롯해서 한진칼 우선주, 관련주들이 현재로서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대한항공 우선주가 현재 18%대 후반에 급락세 시현하며 21,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진칼 우선주도 18%대 초반에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54,1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세가 이어졌죠. 이 조양호 회장의 타계 이후로 경영권 분쟁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시현했던 대한항공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원입니다. 200원 떨어졌고요. 12%대 후반에 약세 시현했습니다. 1,36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 아이즈비전과 파워넷이 현재로서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즈비전이 6,63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워넷도 5,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넷 같은 경우는 특징주이기도 한데요. 이 파워넷이 아이즈비전과 머큐리 인수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관련돼서도 머큐리도 역시 2,800원 오른 23% 급등세 시현하며 다음으로 강세 이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490원, 14,900원, 15,000원 현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 보이고 있는 종목 엑사이엔씨입니다. 엑사이엔씨 505원 떨어졌고요. 20%대 초반에 급락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91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어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급락세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7%대 후반에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659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페24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카페24 일본기 실적 부진 소식과 함께 신저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현재 낙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6%대 후반에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15,500원 떨어진 75,9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카페24였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일 주요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예상대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하락했는데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27% 내린 21,344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0.19% 약보합권에 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주간 3.45% 빠지면서 급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는 그래도 일부의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향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0.84% 상승하며 28,550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0.4%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89포인트 빠진 21,25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72%의 낙폭 시현하며 1,63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홍콩 항생 지수만이 오늘 0.84%로 1% 가까운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28,55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종목으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 롯데케미칼과 대한항공입니다. 먼저 롯데케미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요. 에틸렌 1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단지를 가동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미국 현지에 이런 대형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롯데케미칼은 현지 시각으로 9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레이크 찰스에서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미국 공장 건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전사 차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세계 수준의 석유화학 시설을 미국에 건설하고 또 운영하는 최초의 한국 석유화학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회사 발전은 물론 한국 화학 산업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장은 미국 엑시올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롯데가 지분이 88% 투자로 총 31억 달러 규모입니다. 국내 단일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실비아 데이비스 백악관 정책조정 부보좌관이 대독하는 축사에서 31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대미 투자이자 또 한국 기업이 미국의 화학 공장에 투자하는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의 승리이자 또 한국의 승리이고 한미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장 중국으로는 롯데케미칼의 글로벌 에틸렌 생산 규모는 연간 450만 톤으로 현재 커졌고요. 국내에서는 1위, 세계 7위권의 생산 규모입니다. 미국 공장은 현지에서 생산된 셰일가스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은 미국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서 기존 원료인 납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스 원료 사용 비중을 높임으로써 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2014년도 2월 에탄크래커 합작 사업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016년 6월 이 가공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걸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롯데케미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로서 0.19%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6만 4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이슈엔 종목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이 미국 델타항공과 이 조인트벤처가 지난 5월 1일 출범 이후로 1년을 맞았다라는 소식입니다. 통상 항공업계에서 이 조인트벤처라는 건요,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한 회사와 같이 항공기의 출발 도착 시간과 운항편 조정을 통해서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또 공동 전략을 수립해서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재무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등 마치 한 회사처럼 움직이는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를 말하는 건데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1년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4월 2일 델타항공이 인천과 미니애폴리스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또 이어 대한항공도 4월 12일이죠. 인천과 보스턴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양사의 미주 직항 노선은 각각 4개와 11개로 증가됐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보스턴과 피츠버그, 미니애폴리스와 클리블랜드 등 델타항공이 운영하는 보스턴 또는 미니애폴리스 출발 도착 90여 개 노선에도 공동 운항을 추가해서 승객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 1년간 직항 탑승객은 전년보다 3% 늘었고요. 인천공항 탑승객은 18% 증가를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 시행으로 미주 직항 노선과 연계되는 미주 내 연결편의 이용도 더욱더 편리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공동 운항의 확대로 승객들은 더욱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돼서 현재 미주 내에 192개의 도시로 환승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두 회사가 같은 터미널을 이용함에 따라 환승 시간도 단축이 됐는데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모두 제2여객 터미널을 환승해 환승 시간이 45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환승 시간의 70여 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스카이패스 회원 혜택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스카이패스 회원이 델타항공을 이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탑승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향 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라운지와 카운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탑승 수속 카운터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동 운항편 이용 시 운항사와 판매사 중 어느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같은 카운터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인트 벤처 실행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델타항공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아메리카 항공과 또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아시아와 미주 지역 노선에 각각 일본 항공과 전 일본 공司 등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 조인트 벤처의 아시아 지역 허브 공항은 나리타 공항입니다. 결국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운영만으로 인천공항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인트 벤처 시행으로 두 회사 간의 환승 시간이 줄어들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등 승객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경유하는 환승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이 동북아 핵심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대한항공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현재 전장보다 1.08%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50원 떨어진 31,8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이 아이즈비전과 머큐리 양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파워넷 현재로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1,365원 오른 5,93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워넷이 13일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이 아이즈비전과 머큐리 경영권 양수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정보통신 제조 전문기업 머큐리를 이동통신 3사의 AP와 ONT, 또 UTP 통합 모뎀 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넷 관계자는 이 3사 모두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또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결합으로 5G 통신 시장과 AI 또 각종 유무선 사업의 관계사 간의 협업을 통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는 EDCG입니다. EDCG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준일 나게나 전 회장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정해지면서 강세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DCG입니다. 현재 EDGC 전장보다 1.17%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38,1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전자시스템에 따르면요. 이 김준일 전 회장이 2일이죠. EDGC의 주식 39만 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이 지분율 6.1%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철옥 이원의료재단 이사장과 또 한국콜마, 또 관계회사인 다이 에그노믹스에 이은 4대 주주로 밝혀졌고요. 이 금융투자업계는 이 회사의 상장 전 재무적 투자자로 알려졌던 김 전 회장이 EDGC의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데 대해 예상치 못했던 행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